KB스타리츠 2-1 리츠 채권의 투자 사례를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쌤입니다. 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 건가요? 요즘 제가 원장님들과 자산 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질문을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ISA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리고 영상 중간에 IS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쌤, 그런데 ISA가 뭔가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여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를 말하며 국민의 재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도입한 신개념 절세 계좌예요. 그럼 ISA의 혜택은 뭐예요? ISA의 최대 특장점은 절세 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 시 법령에서 정해진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쌤, ISA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인가요? 아쉽게도 ISA는 현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계좌는 아닌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정리한 가입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의 하나며 전 금융기관에서 1인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자격 관련 따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ISA 일반형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나 자격을 갖춘 서민형과 농어민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고,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령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서 관련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쌤, ISA 종류는 하나만 있나요? 아니에요. ISA는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예금 중심 운용되는 신탁형 ISA가 있고요. 두 번째,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1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탁형 ISA는 은행에서, 1인형이나 중개형 ISA는 주로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중개형 ISA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 중심 신탁형은 수익률 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1인형인 경우에는 일정 보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은행 거래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신탁형을, 또한 운용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운용 능력을 좀 더 신뢰하신다면 1인형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쌤, 그러면 ISA에 투자할 돈을 입금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투자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 이후에도 본인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투자해야 합니다. 가령 중개형 ISA인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정말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쌤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상품 대상을 쉽게 소개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쌤, ISA에 가입하고 나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유의할 주요 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선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즉, ISA 계좌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은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별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인 경우에는 직접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그냥 투자금을 ISA 계좌에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1% 이하의 예탁금 이용료만 지급하게 되니 최소한 파킹형 ETF나 신용 등급이 우량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납입 한도와 중도 인출 제한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매년 납입하지 못한 한도는 이월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한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 인출된 자금만큼은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요. 쌤, 그러면 이제 ISA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A의 최대 특장점은 절세 효과인데요. 따라서 평소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때문에 매력이 적었던 금융상품을 ISA를 통해 투자하신다면 꽤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5%의 채권에 2천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세전소득은 100만 원이나 15만 4천 원의 세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실수령하는 수익은 84만 6천 원으로 줄어들어 결국 세후 투자 수익률은 4.23%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연 5%의 채권을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1차적으로 비과세되어 100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되고 결국 15만 4천 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어 세후 투자 수익률은 그대로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과세 한도가 초과되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더라도 세금은 9만 9천 원만 차감되어 역시 5만 5천 원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나 배당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나 또는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주식 ETF 등에는 더욱 큰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한편 상장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대주주가 아닌 경우 현행 규정상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국내 주식 매매는 굳이 ISA를 통해 할 필요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ISA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만약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해외 주식 ETF와 채권이 결합된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립니다. 해외 주식 ETF는 기대 수익이 높은데요. 설령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에 의해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 ETF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인컴 투자 3총사인 채권, 리츠 또는 인프라, 그리고 배당주를 ISA 주된 타겟 금융상품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금융상품들은 2024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연 4에서 8%의 금융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높은 ISA에서 투자는 그야말로 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체적인 ISA를 통한 채권, 리츠, 배당주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KB 스타 리츠 2-1 리츠 채권의 투자 사례를 살펴볼게요. 해당 채권을 장래를 통해 약 2천만 원을 ISA로 매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채권의 표면 이자율은 연 6.5%이고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이라 투자자는 매달 약 54,100원 정도의 이자를 수령 가능하고 비과세 적용 한도 이내에서는 약 8,300원의 세금을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월 27일 오전 현재 기준 1,08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더티 프라이스를 고려한 실제 매매 수익률은 연 6.1% 수준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수익률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IS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네.
금년 초 정부에서는 ISA 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또한 비과세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을 높이고 가입 자격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까지 넓힌다고 하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